현지인 구매 가이드 번외편 네, 독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에서 가장 큰 서점인 두스만 카우프하우스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약간 분위기가 좀 조용해서 저도 목소리 좀 낮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은 이제 우리나라의 네, 교보문고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보문고 가장 큰 데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큽니다. 심심해서 한번 이쪽으로 와봤는데 여기는 서점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래서 독일에는 꽤 유명한 서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두스만 다스 쿨투어 카우프하우스라는 곳이 되겠고, 두 번째는 후벨두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를린에서는 이곳이 가장 크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후벨두벨이 가장 큰 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한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제 뒤편으로 베스트셀러들이 보이는데, 네, 독일 사람들은 상당히 그 탐정 소설, 추리 소설, 크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설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서 독일에서는 이제 1층이 에르게쇼스라고 해서 0층으로 취급을 하고요.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유럽 나라들도 그렇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1층에는 소설이라든지 스릴러들이 위치해 있네요. 네, 저는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네, 2층에는 약간 좀 학문적인 서적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신체에 관련된, 건강 관련된 그런 책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음료를 위한 그런 책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음식 쪽으로 섹션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네, 자연과 정원 관리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보문고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언제나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을 위한 아동용 서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토토로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형이 있습니다. 아주 엑셀스러운. 네, 토토로가 좀 더 귀엽긴 하네요. 하하, 만져도 되겠죠? 예. 네,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 관련된 책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책방에는 지구본이 위치해 있잖아요. 팔고 있거든요. 마침 제가 지나가는 곳이 세계지도에 관련된 지구본이라든지 세계지도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네, 이렇게 스탠드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여행 섹션에서 한국에 관련된 책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과연 한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지. 짠, 여기가 이제 아시아 관련된 섹션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나 중국, 홍콩, 샹하이, 인디아
파키스탄까지 보이고요.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이랑 북한이랑 좀 나눠져 있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는 앙코르도 섞여져 있는데 한국에 관련된 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본은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그냥 도쿄 특집으로 나와 있고,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샹하이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베이징이라든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관련 서적이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네, 사실 제가 2007년도인가 그때 그 스페인에서 유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이랑 중국에 관련된 서적은 있었는데 한국에 관련된 서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독일 서점에 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관련된 서적이 없다는 게 상당히 비교적 적다는 게 일본, 중국에 비해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왔더니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뭐 자서전이라든지 정치 관련된 서적들이 보여지고요. 꼭 엑스포에 온 것 같은 느낌의 공간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베를린 장벽에 관련된 내용이 서점 안에 이렇게 그 베를린 장벽의 한 일부분을 뜯어가지고 가지고 온 모양이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시하고 있는 모양의 터치 스크린 됩니다. 네, 신기하죠? 그거에 관련된 또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책만 팔아야 되는 공간이 아까운데 이런 전시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독일에는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IT 관련된 책자들이 쭉 나와 있고요. 디지털 포토그래피란 뭐 사진 작가를 위한 그런 책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구글 아날리틱스, 구글 애드워즈란 구글 관련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워드프레스도 있고요. 사실 뭐 IT 서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잘 만들지 않나요? 굳이 독일에서 C+ 언어를 찾거나 할 일은 없겠죠. 네,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은 경제랑 관련된 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경제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눈이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맨큐의 경제학 같은 걸로 공부를 하는데 독일 학생들은 어떤 걸로 공부를 할지 살짝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어쨌거나 맨큐 관련된 경제학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군요.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뭔가 균형을 가진 그런 경제학을 배우는 걸까요? 칼 막스가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좀 더 평준화된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외국어 서적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제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섹션이 되겠고,
네, 교재를 사러 오겠죠. 보통.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네, 아무래도 독일 관련된 시험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서적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시험 준비하다가 또 특별하게 이제 문법이 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꼭 봐줘야 되는 책들로 여겨지고요. 네, 꼭 독일어뿐만 아니더라도 뭐 러시아어라든지 기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제 뒤로도 네,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고요. 네, 제가 또 이동하는 쪽으로는 이제 뭐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학이란 관련된 내용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요일에도 열리기만 한다면 아마도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독일어 공부하고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일요일은 열지 않고요. 네, 토요일에 이제 오후에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도 아무래도 외국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외국어 쪽으로 자꾸 오게 되는데요. 네, 러시아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네, 스페인어 관련된 내용도 보이고, 네, 이 책은 상당히 러시아에도 유명한 책인데, 독일에도 수입이 되었군요. 네, 이 책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책입니다. 네,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러시아 교재이군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탐색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내려가서 과연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가 어떤
도대체 독일에서는 어떤 책들이 많이 읽혀지는지 체크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서점이랑은 약간 또 느낌이, 또 크기로 치면은, 네, 지금 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위쪽은 또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도 이렇게 막 주방기기도 중간중간 팔고 있네요. 네, 규모가 큰 만큼 내려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섹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실용서적 같은 것들이 많이 순위를 차지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설 위주의 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뭐 영어 순위, 뭐 토익, 토플, 베스트 교재 이런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네, 또 분류도 좀 특이합니다. 그 페이퍼백 표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드 표지로 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그런 순위로 또 나눠져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순위가 꼭 그 MTV 무슨 뮤직 랭킹 하는 것처럼 쭉쭉 나와 있고, 네, 저번 달에 비해서 순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별로 배치를 해놨네요.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해서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책방, 네, 베를린에서 가장 큰 서점이죠. 네,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꼭 관광 정보라기보다는, 또 아니면 또 구매 가이드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곳을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영상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계속 재밌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